네,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쉽다는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수디슨 패배를 했는데요. 어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질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초반부터 못했고 끝에까지도 약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회, 2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후반으로 들수록 더욱더 이런 패배에 관련된 흐름이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리고 선수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이희권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객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진행할까요? 그렇죠.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객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 우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굉장히 웃었거든요. 저는 지수는 굉장히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나 관리 포트폴리오는 플러스였어요. 바이오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제는 상대적으로 그 속으로 웃는 그런 하루였는데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하루 만에. 예,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크게 다가올지는 정말 아니 몰랐습니다. 빼려면 그냥 빼지 왜 들었다 나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요. 짜증나게 하고 아침에 그냥 코스닥은 너무 한 많아요. 2% 들었다 나버렸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러면 더 죽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개인들. 네. 특히나 지난주에 이 시간에 대리님 오셨을 때 저 기억나요. 보통 제약주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이 지주사와 관련된 레포트가 나올 때 되면은 슬슬 이제 좀 꺾일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죠. 약해진 네, 것 네, 같다라고 네. 주셨는데 그 촉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바이오를 외쳤거든요. 사실 그 제가 수익률 대회를 참석하고 있는데도 지난 회차 같은 경우 아무도 바이오 제약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오 제약을 매매했었거든요. 야, 이거 그런 분들 순위가 이번에도 좋았나요? 그래도 역시 좋았다가 오늘 다 꺾였죠. 그쵸. 네. 오늘 정말 이거 깨지면서. 약간의 이제 시그널이 온다.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일단 그 인위적으로 올려놓겠지만 7월 되면 판이 틀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네네.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면 대처해야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대처가 불가능할 정도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 자동 로스컷이 나오는 맞아요. 그런 장은 처음이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허위원님도 힘드셨죠, 오늘? 저도 뭐 대리님과 똑같아요. 오늘 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지는 않지만 뭐 그 사이언스 하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데일리로 출연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중장기 전망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쵸. 잘 하지도 못하고 뭐 주식은 길게 보면 안 오르겠어요 언젠가는. 근데 이제 단기로 봐서는 저희가 항상 데이터를 적어놓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저희가 이제 키 리버설 데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나왔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고가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큰 시세 내고 나서 고점에서 전날에 또는 그 전날까지의 모든 상승분을 싹 덮어버리는 장대 음봉 출현하고 네. 거래 실리고 장중 완전 급등락 나오고 이러면 쪽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언스들을 봐도 장중에 한 20%막 위아래로 막 흔들었어요. 그쵸. 아침에 정신없게.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는 데일리하게 출연한 저로서는 네. 상당히 불편했다. 이게 좀 네. 싸하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달라요. 딴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가격 제한폭 확대되고 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우리가 처음 겪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패닉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이 돋보였는지 지금부터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타자 아모레퍼시픽, 2번 타자 코롱생명과학, 3번 타자 셀트리온, 4번 타자 메디톡스, 5번 타자 슈넬생명과학, 6번 타자 SK케미칼, 7번 타자 아시아나항공, 8번 타자 삼성전자, 9번 타자 동원수산입니다. 네, 오늘 지금 선수 약간의 좀 변동이 있어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번 타자가 셀트리곤이고요. 3번 타자가 메디톡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대리님은 좀 네. 어떠세요? 먼저 그 첫 번째 타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오늘 장의 트리거였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화장품주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제약주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가장 먼저 급락을 시작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급락 시작하는 거
보고 나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 치는 타자 외에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타자를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셀트리온, 메이톡스, 넥슨, GT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가운데 세 선수나 좀 크게 삼진을 맞고 또 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예. 허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그 오늘 특징이 이제 바이오 화장품 뭐 제약 다 빠진 것은 다들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뜬금없이 움직였던 종목군들 뭐 동원수산이나 맞아요. 아시아나도 저는 사실 이렇게 세게 올라갈지 몰랐거든요. 그 아침도 제가 그 6월달 인천공항 그 수속 실적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안 셀 것 같은 유가가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세게 붙인 것 같긴 한데 또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저 PBR 종목군들이 맞아요. 좀 오늘 리스트에 많이 온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버텨준 거는 같아요.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약간 제일모직 가거나 다른 쪽도 움직일 때 덜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오늘은 그리고 그래도 오늘 좀 그것도 있었잖아요. K탑 네. 30. 네네, 예. 그것도 약간 수급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뭐 라인업은 오늘 잘 친 선수들은 그나마 바이오 시밀러하고 이제 뭐 항공이나 저 PBR 쪽 뭐 이었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화장품이나 뭐 제약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가운데서 관심 선수 좀 짚어볼게요. 이건 대리님은 어떤 선수 눈길이 가시나요? 네, 먼저 첫 번째 그 아모레 퍼시픽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사실 그 이 선수 때문에 오늘 장에 뭐 어느 정도 급락을 유발한 트리거가 아닌가라고 상당히 생각하고요. 좀 상징적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깨지면 안 되는 친구죠. 네, 이 친구가 주도주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깨진다라면 상당히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 오늘 하락한 이유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뭐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합니다. 근데 증가함에도 그렇죠. 예. 불구하고 컨센서스보다 지금 20% 정도 하회할 거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크거든요. 수급을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은 정말 소폭 매도했는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급창, 호가창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이런 그 바이오, 제약, 그리고 화장품을 나빠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나빠서 던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연기금까지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종목이 나빠서 매도했다기보다는 자동 로스컷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고 성장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이 오면은 자동으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규정상으로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다는 예. 거죠? 그 네. 매도가 다시 한 번 더 로스컷을 부르고 개인들은 거기서 투매에 동참하게 되면서 지수폭이 좀 커졌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옥석 가리기 해야죠. 말 그대로 이제 지금부터 먼 길 떠나는 종목들은 먼 길 떠날 거고 오히려 흔들리고 있잖아요. 고스톱 칠 때 흔들면 따버리거든요. 혹시 오늘 그거 보셨어요? 그 VI가 10% 할 때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도 정지되나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변동 종목별로 네. 그러니까 10%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네, 네, 급등락 있을 경우도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일 때도 잠깐 정지되나요? 그 마이너스 10%면 무조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짧은 시간에 급변동이 있을 때 바뀌는 겁니다. 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거 이번 동안. 지금 네. 그 상한가 바뀌고 나서는 그런 장치들이 위쪽으로만 너무 그렇죠.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네. 아래쪽도 뭔가를 거래 정지하고 이거는 뭐 지수가 20% 빠지면 아예 폐장한다더라고요. 그날 거래는 마감한다 그러는데 오늘 한번 진짜 굉장히 분위기 싸하더라고요. 종목도 빠지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해서 그럼 추세가 깨졌다고 보시는 거세요? 아직까지 모르죠. 사실 지금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그 추세가 깨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여기서 미리 판단해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초록색 그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그 오전에 투매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걷어들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고점 트라이 하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단해서 끝났다 뭐 더 간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네요. 그 연구원이 리포트 쓴 거 제가 읽어봤는데요. 한 15%, 20% 정도 까버렸더라고요. 그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였었죠. 그거 나오고 나서 그냥 확 민 것 같은데 아마 그분 생각이 전체 시황 그 애널리스트들 견해를 주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따라서도 나올 거예요, 내일도.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리포트를 좀 잘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월 달에 그 실적
그 인천공항 그 출입국자 수 보니까 준 거는 맞더라고요. 5월달보다 거의 20% 줄었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작년보다 한 20% 감소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오늘 증권사 레포트 두 곳 나왔거든요. 두 곳 모두 다 목표가는 상향 조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곳이 컨센서스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함께 내려잡았습니다. 이 부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선수 볼까요? 셀트리온 앞으로 좀 잠깐 얘기해 셀트리온 주셨죠? 제가 한번 보자고 해서 이제 올려놨는데요. 일단 그 K탑 30 관련해서는 사실 가봐야 알죠. 거기도 찬반 양론이 있더라고요. 일부 삼성 쪽에서는 유의미하게 어떤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또는 이제 한국물 잘 모르는 외국인한테는 그 K30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고 싶은 주식이 될 거라고 호평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그거 해봐야 별 볼 일 없을걸?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비중 자체가 200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30 들어온다 그러면 당장 선물옵션 세팅이 다 200으로 돼 있는데 30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라는 쪽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긍정론자 손 들어준 것 같아요. 시장 대비로는 이 정도면 물론 고점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좀 물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바이오 시밀러는 뭐 누가 봐도 뭐 성장성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림 있어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밸류가 지금 한 포로는 그냥 한 60, 70에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가 한 11만 원 평균치 나와 있기 때문에 8만 원 선이면 여기서 세게 아래로 막 꺾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 갖고 와봤습니다. 예, 네, 예. 이 대리님은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랠리를 펼칠 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뭐 기간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만약에 셀트리온이 같이 빠졌다라면 억울한 면이 있죠. 다른 종목들은 정말 그 고점에서 빠지는데 이 종목들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행보하다 빠지면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조금 지수 코스닥 지수 차원에서 조금 받치고 다른 종목들을 때리지 않았냐 뭐 그런 견해입니다. 네, 이번에는 4번 타자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넥슨 GT가 오늘의 4번 타자인데요. 12%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이익원 대리님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 오늘 뭐 넥슨 GT뿐만 아니라 컴투스, 게임빌, 뭐 YD 온라인 이런 전반적으로 게임 네. 업체들이 좋았거든요. 기존의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인정하겠지만 다소 시장에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조정받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런 게임 종목들이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 추세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구간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지켜봐야 되고,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조금 몰릴 겁니다. 근데 네네, 몰릴 텐데, 네. 다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가 일부 종목들이 다시 상승세에 이뤄간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수급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실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럼 단기적으로 대안주격으로 좀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밸류도 이쪽이 조금 더 낮은가요? 이쪽은 더 퍼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오 상대적으로 제약에 비해서는 엑슨지티 같은 저렴하다라고. 경우에는 퍼가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다른 성장 고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조금 싸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기간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게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관심 선수 짚어봤는데 하위 타선에 보니까 성적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좀 잘했고요. 동원수산 홈런 쳤습니다. 좀 관심을 가는 선수 한 명씩 조금 간략하게 좀 짚어보자면요. 정원수산 저 어제 밤에 자다가 네. 이제 모기 때문에 깨가지고 우리 집에 모기가 이렇게 많아요. 애기 모기장 쳐주려고 일어났다가 동원수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모기장이? 아니 이제 컴퓨터를 봤죠. 아니 그 핸드폰을 네, 봤죠. 네. 장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 뉴욕장도 확인하고 네. 뭐 이렇게 켰는데 그 네이버 거기 포털 위에 상단에 뉴스. 명태 오징어 없어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오징어.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오징어를 비롯한 네. 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업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그리고 보니까 이 종목들이 또 퍼도 PBR도 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컨셉이랑 오늘 뭐 LED 디스플레이, 뭐 현대차, 삼성전자 다 그렇죠. 낮은 PBR, PBR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렇게 묻어가면서 이거 엄청 올렸네요, 근데. 네. 저렇게 이제 끌어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최근에 보니까 상한가였나요, 동원수산? 네, 동원수산 상한가고요. 아, 너무 올리셨네요. 관련해서 뭐 신라 SG, 사조그룹 뭐 전반적으로 네. 이쪽이 또 강하더라고요. 요번엔 그러면 항공주는 또 이대리님이 간략하게만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유가 급락이 컸죠. 뭐 유가 급락이
어느 정도 다시 추세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항공주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수혜를 줬죠. 네, 우선 오늘은 국제유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선 2분기는 메르스 영향을 받으면서 숫자로도 좀 다소나마 충격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승 추세에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반영됐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떤 어떻게 보면 식으로 뭐 보세요? 대안주였죠. 시장의 대안주네. 기존에 이 친구들이 그 주도주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주도주는 그쵸. 아니었는데 분명히 낙폭도 가대하고 지금 어쨌든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동 평균선과 괴리가 멀거든요. 네. 여기서는 충분히 단기 반등을 노려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주의 성격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종목별로도 좀 탑승률이나 이런 것도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여행 가실 거죠, 올해? 가실 거잖아요. 가야죠. 저는 네, 좀 해외로 늦게라도 갈 거죠. 가려고. 요즘에 비행기표 싼 게 너무 많이 아니,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봐서는 많이는 안 꺾일 것 같긴 해요, 또. 근데 맞아요. 이쪽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네.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이 네. 그런 수요를 해외 쪽의 수요를 국내로 돌려도 충분히 좀 이런 부분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BEP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란이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온 시황대로 곱하기 2 하면 유가 작살 날 것 같아요. 그 핵협상 관련해서. 네, 그럼요. 오늘 그쵸. 잘만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장중에는 오늘 그 9월물인가요? 8월물인가요? 그거 체크는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네. 다시 저번에 43위 저점이었나요? 네, 거기 갔다 올 수도 그쯤이었어요, 있어요. 사실. 그 정도면. 3위잖아요. 그 오펙 안에서 이란이. 그러니까 네. 곱하기 2 한다고 그러면 다른 애들도 또 우리 좀 더 할까 그래가지고 또 더 올라가면 유가가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국제유가는 뭔가 이 40달러에서 60달러 밴드가 좀 어느 네. 정도 확고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항공주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선전한 선수들도 매력이 있다라기보다 잘했다기보다는 좀 잘 칠만한 선수가 없어서 대안으로 부각되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대리님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장 MVP는 넥슨 GT입니다. 네, 넥슨 GT 오늘의 4번 타자였습니다. MVP 받을 만했죠. 흐름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종가가 고가에서 마감했죠. 17,300원. 그리고 코스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거든요. 근데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내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해봐도 될 만큼 주가를 차트를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또 이 친구들 하반기에 그 서든어택 2가 이제 10년 만에 출시가 됩니다.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수급 공백이 여기로 몰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충분히 더 주가가 우상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일 경기를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이 많이들 궁금하시고 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내일 경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맞출까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끝나진 않았습니다. 절대 끝난 거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제약바이오의 이런 그 상승세를 이끈 그 원동력은 사실 글로벌 고령화예요. 글로벌 고령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신성장 산업은 이제 제약 바이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가 랠리를 1년 정도 이어왔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BB 지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섹터나 이런 제약 지수는 3년간 길게 랠리를 이어왔거든요. 이 친구들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요. 단지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에 관련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때문에 밀렸거든요. 그쵸. 자,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옥석 가리기. 여기서 살아남은 친구들은 흔들고 따블을 가겠죠. 근데 여기서 도태되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먼 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슬림화돼서 더욱더 수급이 집중될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바빴거든요. 왜 바빴냐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다 IR 담당자를 전화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탐방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톡스나 이런 부분 탐방을 잡았는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메이톡스를 매수했을 시기 그리고 그 이제 계속해서 끌고 온 이 투자 포인트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수급에 의해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충분히 이 가격은 사봐도 될 가격이죠. 그러면은 지금 옥석 가리기 그렇죠. 이거를 볼 때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거나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IR 만나보고 막 주식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도 좀 알기 쉬운 기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매수했을 당시에 매수한 이유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투자 포인트가 많으면 안 됩니다. 투자 포인트 한두 개가 정말 내가 이 투자 포인트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훼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그 중국의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4분기에 그 이노톡신에 대해서 엘러간과의 임상 3상 진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적과 연계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오늘 계속 확인해 봤는데 전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크로가 깨지면 과거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오면서 정말 이제 2010년도였죠. 지수가 다 깨져버리면은 그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은 못 살아남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G2 시장. 그럼 오늘은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보세요? 중국 영향도 좀 있었겠죠. 그리스랑 네. 중국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보다는 중국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중국.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신성장 동력이거든요. 신성장 동력인데 이 친구들이 지수를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낮에 제가 그 블룸버그를 보는데 거기에 중국 건설은행 주식 담당하는 무슨 임원이 나왔어요. 외국 사람인데 중국 건설은행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트레이딩 하는데 그분의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 많이 편입하는 섹터에는 은행하고 부동산이 아직도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프로퍼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아직은 약간 그쪽을 보고는 있더라고요. 그 빼놓은 쪽은 그 경기 민감 소비재는 다 뺐어요. 거기는 언더웨이트고 중립이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이나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식을 좀 줄여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테니까 좀 이제는 사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각계 전투죠.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 종목별로. 네네. 정말 내가 컨빅션이 있고 잘 알고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은 들고 가거나 오히려 더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조금씩 이제 훼손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네. 항상 말씀드릴 때 이런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주변주를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도주로 더 편입하는 그런 그 하락이 아니었나. 근데 그 부분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출연하시면 한미 사이언스랑 네. 산성 LNS, 그러니까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또 산성이나 메톡스 같이 세트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은 있잖아요. 사실 네. 그 세트로 움직이진 않았죠. 네, 아니 시세가 비슷하지 않나요? 시세 흐름이? 저는 지금 프로그램 MVP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과거에도 끝내주는 남자 통해서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메이톡스나 다른 이런 제약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 시세가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한미 사이언스가 하한가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의 대표성이 좀 같이 심리를 억누를 수. 한미 사이언스 네. 같은 경우에는 4달, 5달 만에 10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 충분히 올랐죠. 그럴 만하죠. 좀 네.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한미 사이언스는 대부분 그러니까 상투에 들어가신 분 아니면 2배, 3배 먹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네. 분들 그냥 수두룩하다 이거죠. 시장가로 던져도 네.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먹은 게 없을 때는 네네. 정말 선별해서 매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너무 단계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선수들 내일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첫 번째 선수 넥슨 GT고요. 두 번째 메디톡스, 세 번째 선수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네, 지금 선수 가운데 3번 타자 넥센지티는 오늘장 MVP였는데 지금 내일장에서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바로 메디톡스로 좀 넘어갈게요. 어떤 포인트에서 내일 선발 예상하시나요? 사실 오늘 하락이 과도했다고 생각되고요. 50만 원 이탈은 너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다행히 오늘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해줬거든요. 오늘 이 메이톡스를 대규모로 시장뿐만 아니라 메이톡스를 대규모로 누른 주체가 기관입니다. 사실 근데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거의 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심리와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 기관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외국인이 더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향후에 3분기, 4분기에 있을 그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충분히 더 저가 매수를 해볼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데스매치에서도 이희권 대리님이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서 또 상당히 또 포트에서 자리를 잡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매매가 지금 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핀테크예요. 네네. 굉장히 견조한 기업입니다. 지금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시장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지금 꼿꼿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나아진다라면은 급격하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NHN엔터와의 페이코가 이제 점점 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곧 그 마케팅 시작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죠? 네네네. 또. 이제 곧 이제 7월 말이면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주가로 반영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충격은 있었지만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수익을 제고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선수 선발 유의점을 보시고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넥슨GT와 메디톡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였습니다. 내일은요,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이나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